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BK 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이 가장 잘 갈지, 또 오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모멘텀이 잘 시장에 녹아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장 4종목 정경민 팀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4종목 좀 골고루 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솔루엠, 두 번째는 어제까지는 대우조선해양, 오늘부터는 하나오션이 될 종목 하나오션,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마지막으로는 고영, 이렇게 좀 맥락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도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솔루엠입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이 좀 소개가 나오고 있죠. 역시 이제 AI와 로봇,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이제 좀 확장세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각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솔루엠을 소개할 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제 경쟁사 이마고태그와의 격차가 시가총이 더 벌어졌어요. 현재 시총이 이마고태그의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매출액은 솔루엠이 2배나 많고 더 성장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시가총액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 추이가 크게 미스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세적으로 주가는 좀 우상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루엠 오늘 좀 선택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하나오션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5월달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 60조, 최대 80조 수준의 캐나다 노후 잠수함 교체 프로젝트 수주 전에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과 이제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에서 가장 뛰어난 운용 실적이 있는 쪽을 이제 손을 들어주겠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수주의 가능성이 조금 높게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퀀텀 점프가 가능한 그런 기대치가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였었던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끼가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내 유일의 이제 TMA, 그러니까 트리메틸 알미늄이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유기화합물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반도체와 태양광, LED, 촉매, 그리고 전자 소재 쪽, 그리고 정밀화학 쪽 전 사업부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레이크 테크놀로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순도의 황화리튬 제조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표 종목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영입니다. 1분기에 좀 아쉬운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납 도포 검사, 부품 실장,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검사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의료용 로봇, 이 두 사업부의 약진으로 저는 연간 가이던스 충족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멀티플의 확장보다는 분기마다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충족하느냐 이것만 보시면서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종목 다 또 다양한 섹터군에서 선별해 오셨는데 사실 밤사이에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미끄러졌고 낙관론을 펼치는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올해 정말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조선주에는 유가 하락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차피 이제 그 하나오션의 지금 모멘텀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방산 부분에 좀 많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좀 주가에 많이 좀 녹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여기서 70불대 밑으로 60불대까지 치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지금 방산 부분의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또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한화오션 일단 방산 모멘텀이 유효하니 지켜보자.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장 네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는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클래시스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얼굴에 칼을 대는 성형수술보다 이 동안 효과를 나타내는 뭐 울세라, 슈링크 시술을 많이 네, 하시죠? 시술을 많이 하는 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얼굴 노화를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기술에 대한 게 지금 대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뭐 인위적인 수술로 화려한 외모를 만드는 것보다는 건강한 노화를 방지하는 걸로 미용 시장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요. 사실 의료기기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가려면 사람들의 기대치도 더 높아져야 되고 실적도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는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고요. 생각보다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비해서 이 회사도 작년 기준으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 40% 언더기 때문에 소모품을 국내 100% 뭐 다 깔 수는 없지만 한 80% 이상 깔면 소모품에 관련된 이익률이 거의 55%에 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역시나 중국 내에서 지금 주력 그 레이저 치료제 관련돼서 써마지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품질 관련돼서 뭐 확실한 그 소위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중국 시장 진출하면 아마 써마지의 대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좀 기대감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이 올해 내년까지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꾸준히 연평균 30%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재미난 게 7만 전자 회복하자마자 개인들은 14개월 안에 대거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이 탈환된 그 26일부터 9일까지 10거래일 동안 1조 한 4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걸 팔고 어디로 가냐 봤더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자동차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요 판 기간 동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2천억 넘게 지금 샀고요. 기아차가 한 2,100억 정도를 샀고요. 현대차는 한 1,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자동차주는 반도체와 함께 뭐 하반기 증시를 이끌어갈 주도주라고 뭐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판매량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기아차 모두 20% 정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올해는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2024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올라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하이브리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3분기에 중국 공급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내에서도 공급망에 대한 그 재고가 개선되고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이 소모품 매출이 먼저 선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환경이 되게 2019년이나 20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정이 더 미세화되고 낸드 같은 경우는 더 고단화되기 때문에 이 시각 관련된 소모품 비중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효성첨단 소재인데요. 효성첨단 소재는 역시나 2028년까지 1조 넘게 투자해가지고 전주의 탄소 섬유 공장을 연간 2만 5천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천 톤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아라미드 섬유에서도 그 연간 울산 지금 공장이 3,700톤인데 이것도 2배 넘게 2.5배 정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양한 섹터군에서 네 종목을 선별해 오셨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뿐만 아니라 지금 클래시스, 뷰노, 비올, 클래시스 모두 지금 고공행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이시스 메디컬을 그 안에서 또 선별해 오신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부분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클래시스나 말씀 주신 종목 중에 뭐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비올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디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적으로 분명히 부담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이 루트로닉은 미국의 포지션이 잘 돼 있고 클래시스는 굉장히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호주 뭐 태국 뭐 이렇게 굉장히 다변화된 반면에
제시스 메디칼은 지금 하반기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진출이 여타 클래시스나 루트로닝이나 뭐 원택이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덜 다변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미용 의료기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해외 매출 포지션이 커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제시스 메디칼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좀 다른 타 기업 대비 덜 올랐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은 물론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맞지만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정경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선별하셨어요? 네, 뭐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한화오션 원픽으로 좀 택해봤고요. 일단 어제는 이제 북한의 발사체 관련 소식으로 방산주들이 약간 동반 테마격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스토리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픽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제 이 한화오션의 주가를 뭐 펀더멘탈로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년 내후년에 대한 그런 변동성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과연 이게 맞는가 이렇게 최근에 오른 것이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어떤 좀 성장 스토리에 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가가 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방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캐나다 쪽에서 최소 60조 원 8대, 많게는 80조 원 12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에 지금 6개국이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페이퍼십, 그러니까 설계도만 있는 나라들 그리고 뭐 자국의 소요도 못 맞추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일전이 될 것이라는 뭐 이쪽 밀리터리 업계 산업에 이제 있는 분들의 좀 얘기고요. 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밀리터리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아서 밀리터리. 네. 뭐 얼마 전에 지난주 이제 마덱스라고 이제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이 좀 있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저랑 비슷하게 관심 있는 분들의 이제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봤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10수년 동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차례대로 인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뭐 막대한 매출은 물론이고 뭐 멀티플도 뭐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 보니까 주가에는 가장 확실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샘플이 되고 있는 이제 도산 안창호급 배치 2급과 일본의 그 소류급 타이게이함을 비교를 했을 때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에는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함이 훨씬 더 좀 가까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 쪽에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좀 부여하고 있고요. 또 넓은 영해를 방어를 해야 되는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뭐 장거리 운양 능력도 필요하고 뭐 순항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일본의 잠수함보다는 월등히 우월한 성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아직 뭐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또 수출 실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가 좀 높은 확률로 가져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스토리가 주가에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유가나 아니면 뭐 다른 일반적인 이제 선박 건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확률의 모멘텀을 좀 부여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스토리에 입각한 주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토리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주가 모멘텀을 좀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종목. 오늘 이제 사명이 바뀌는 한화오션 한번 주목해 볼 텐데 사실 방산주들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차 대금이 뭐 작년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쇼핑을 한 방산 무기류만 20조 원이었고 벌써 6천억 원이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방산주들 보면은 4월에 그렇게 폭발적인 에너지 이후로는 5월, 6월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좀 건강한 조정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조금 에너지가 약한 걸까요?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5월 달에 올랐었던 이유가 뭐 루마니아나 뭐 그리스 이런 쪽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나토 쪽에서 이제 독일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노르웨이나 뭐 이런 쪽에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거의 99% 확신을 했습니다만 그게 좀 뒤집혀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되돌려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시장보다는 못할 게 없다. 저는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산 쪽도 뭐 이렇게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재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어요?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본업은 타이어 코드거든요. 근데 타이어 코드 가격이 많이 빠지다가 지난달에 2.6% 이제 드디어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타이어 코드는 전기차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무게가 한 20% 정도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가 그만큼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아마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도 대략 20에서 많게는 한 35%까지 더 추가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Q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교체 주기 관련돼서도 기존에 뭐 5년이었다면 지금 2년에서 3년까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광남 공장의 타이어 코드를 한 2,500억 정도 들어서 증설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코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51%가 넘는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에는 역시나 이 아라미드 섬유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도 아까 외연을 한 2.5배에서 3배까지 늘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탄소 섬유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태양광 인곳 성장로에 쓰이는데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태양광 그 인곳 성장로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가 연평균 한 40에서 50%까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가 작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매출과 이익단에서 30% 정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섬유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21%에서 22% 나오기 때문에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까지 같이 좋아지는 그렇게 구조적인 성장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첨단 소재 사실 김지훈 대표님이 5월 23일에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보다 목표가를 높여 잡으셨거든요. 한 2만 원 정도 높여서 지금 가지고 오신 건데 타이어 코드 수요가 계속 좋은 겁니까, 그러면? 네, 타이어 코드 수요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의 2등, 3등 업체들이 공급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더 이상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뭐 도태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도 들어보면 매수가, 목표가 다 높게 잡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새롭게 55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김지훈 대표님의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정경민 팀장님의 한화오션 주가 추이 한번 개장과 동시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